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우리 프린트 받으셨죠? 요거 1번, 2번은 지금 먼저 풀고 갈게요. 이 지난주에 한 거라서 1번, 2번. 네, 자, 요거 풀고 가죠.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에 대지권의 표시 요거 네모 치세요. 대지권의 표시. 자, 네모 치시고요. 요게 뭘까요? 대지권의 표시가 뭘까요? 예. 아침부터 뭐 물어보지 마요. 네, 자, 대지권의 종류, 또 대지권의 비율. 자, 종류 비율. 대지권의 종류 비율을 대지권의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게 어디다 써요? 어디다? 전유분. 등기기록 중에서도 표제부에. 이렇게 하죠? 요거 완전히 외우셔야 됩니다. 자, 전유분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가 나오는데 이게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토지 전세권이 대지권이다. 그러면 땅을 샀어요, 빌렸어요? 땅을 전세로 빌린 거죠? 소유자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전세권은 대지권이니까 이 전세권 건물이랑 분리해서 딴 데 넘기면 안 돼! 라는 뜻. 그죠? 자, 이게 대지권이라는 뜻이에요. 이 전세는 딴 데 넘어가면 안 돼. 그럼 소유자는 바뀔 수 있어, 없어? 소유자 바뀔 수가 있죠. 소유자 바뀌어도 새로 땅 주인이 전세권 걸려있는 거 알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소유권이 이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을 설정할 수가 있다. 됐죠? 그래서 토지 전세가 대지권이라면 소유권 바뀌는 건 상관없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죠. 이거 되게 잘 나옵니다. 자, 대지권의 변경. 자, 대지권의 표시가 뭐예요? 대지권의 표시가 뭐예요? 네,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 이만은 외울 때 됐어, 지금. 5분 안에 몇 번째 한 거야, 지금. 대지권의 종류와, 자, 비율이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 있어. 그럼 뭐예요? 바뀌어 뭐예요? 변경이라고, 변경. 자, 그럼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이 어디 있어요? 전유 표제부에 써있지. 이게 바뀌면 101호만 바뀌는 게 아니라 201호, 301호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등기하러 다 같이 와야 되죠? 그럼 다 같이 현실적으로 올 수가 없으니까, 자, 한 명이 와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대위에서 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지권 변경 요거는 1인이 전원을 위해서 대위에서 할 수가 있다. 요거 되게 잘 나온다. 보통은 옳은 걸로 나오거든요. 할 수 있다로 나오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없다로 바꿔봤어요. 대위할 수 있다. 요즘 한참 유행 탔어요. 한 2, 3년에 각종 시험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거. 자, 4번은 요것도 이제 이건 뭐 스테디셀러예요. 계속 나오던가요. 일부 보존 나오면 나머지 표시 요거 확인하셔야 돼요. 일부 보존 나머지 표시. 나머지는 내 거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대위에서 할 수 있다. 나머지 대위에서 자, 한꺼번에 동시에 신청한다. 됐죠? 일부 보존 나머지 표시예요. 자, 5번 질문에서는 규약 폐지 이거 찾아야죠? 규약 폐지. 자, 규약 폐지. 규약이 폐지됐으면 공용이에요, 전유예요? 전유분해죠? 공용이라는 규약이 폐지됐어. 그럼 이제 내 거. 누구 거? 취득자 거. 자, 취득자가 첫 등기 내는 거죠? 자, 첫 등기를 뭐라 그래? 보존 등기. 그럼 요거 공동 신청, 단독 신청? 단독 신청. 자, 취득자, 단독 신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한 겁니다. 그다음에 2번도 보시죠? 누구든지 수를 내고, 자, 등기 기록, 자, 걸렸어요.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이거 등기다, 아니다. 등기 기록 써있죠? 등기이다, 아니다. 등기. 뭘 또 아니기는 등기잖아요, 등기. 그죠? 이거 누구나 봐요, 관계인만 봐요. 누구나 열람, 누구나 증명서. 이 등기는 누구나 열람, 누구나 증명서예요. 근데 요거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래. 그럼 등기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아니라고. 이건 누구나 보는 게 아니죠? 이거는 관계인만 뭐만 할 수 있다. 열람만 할 수 있다. 이건 이해관계는 부분만에 대해서 열람을 청구할 수가 있고, 이건 아예 증명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등기는 누구나 다 보라고, 열람 증명 다 되는 거고,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열람만, 그것도 이해관계만 되는 거죠. 예. 자, 이 부속 서류에 대한 열람을, 자, 요거 이해관계만 할 수 있어요. 예, 요거 대리한테 시키면 대리인이 나 저 사람이 시켜서 왔어요 라고 증명을 할 필요가 있다. 증명 안 하면 너 누구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관계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 보내면 증명해야 돼요. 근데 등기는 아무나 되기 때문에 대리 증명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아무나 다 되는 거죠. 이 차이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다 없다? 인터넷 열람.
자, 될 수가. 자, 될 수가 있다. 그죠? 있는데 요거는 당사자하고 또 자격자들이 딱 위임받은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걸로 요번에 개정됐죠? 요번에. 자, 3번에 보시면 대리 여기 나왔죠?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딱 보는 순간 등기다 아니다. 아니다. 등기 아니니까 열람하려면 아무나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권한을 증명해야 된다. 관계인이 보냈다라고 증명해야 되죠. 자, 4번 등기 신청서 나왔어요. 이거 등기다 아니다. 아니다. 신청서는 등기가 아니지. 우리가 낸 거지. 그죠? 자, 몇 년 보존? 5년 보존이죠. 등기는 영구 보존, 신청서는 5년 보존. 그랬어요. 요거 영장이 왔어요. 자, 나가 안 나가? 나가야지. 자, 법원에 영장이면 그때는 옮길 수 있다예요. 등기 기록은 영장 정도는 안 나가요. 예, 자, 등기 기록 내놔라고 영장이면 어떻게 돼? 뭐라고요? 등기 기록 갖고 와, 등기 갖고 와라고 영장 나오면 뭐 어떻게 돼? 예? 아니 부속 서류 같은 경우는 영장 있으면 나가요. 예, 이거는 가벼우니까 그죠? 등기가 아니니까. 이제 등기 내놔 그럼 어떻게? 전쟁 났냐? 그러면 전쟁 났냐? 그죠? 영장 정도는 안 돼. 등기는 전쟁 정도 나와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등기냐 아니냐 이거 결국은. 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자, 이거 좀 조심하세요. 이 등기다 아니다. 딱 보니까 등기다 아니다. 아니다예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쉽게 말하면 계약서. 계약서, 그죠? 자,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줘요, 팔아요? 할아버지 손자한테 줘. 그 원인이 증여. 그 증여 뭘로 증명해? 증여 계약서. 그 계약서. 원인 증명 정보 계약서. 그럼 등기다 아니다. 아니다. 계약서 뭔 등기야? 예. 자,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인만 열람을 청구할 수가 있다. 맞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4번이 잘못했네요. 두 문제 정도 지난주 문제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이번 주 촉탁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우리 통합이론서 핵심 몇 개 먼저 찍고 갈게요. 네, 통합이론서. 자, 177페이지. 자, 통합이론서 177페이지 볼게요. 자, 177페이지 등기 총론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거 다 갖고 오셨죠? 통합이론서. 자, 177페이지에 총론에 이렇게, 자, 네 가지 개시 방법. 자, 등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등기관은 일을 많이 하고 싶어, 조금 하고 싶어?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등기관 일하기 싫다. 이 포인트예요. 예. 자, 일하기 싫은데 왜 일하죠? 네?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할 수 없는 거야. 그죠? 신청이 들어왔어. 해달래. 등기부에 뭘 좀 써달래.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것도 해줄까요? 꼼꼼히 검토할까요? 꼼꼼히 검토해. 검토해가지고 웬만하면 하려고 안 하려고. 안 하려고. 그죠? 이게 포인트예요. 등기 절차는 다 이거예요. 등기관은 웬만하면 이걸 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 우리는 등기 신청서 첨부서를 낼 때, 그죠? 예, 꼼꼼하게 내야 이 처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절차를 지금 배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신청만 하는 겁니다. 자, 신청은 누구한테? 당사자가 등기소 가서. 당사자가 등기소 가서 이렇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안 하고요. 자, 관공서가 할 수도 있어요. 자, 관공서가 등기소 얘기하는 거 뭐라 그래? 이거 촉탁이라. 뭔 소리 나요? 총소리? 천둥소리? 뭔가 마이크 문제 아니었죠? 예. 제가 요즘 민감해가지고 마이크 소리가 날아가는 경우 몇 번 있어가지고 민감해요. 예. 지금 소리 안 나죠? 지금? 예. 자, 다시. 자, 촉탁 신청 똑같은데요. 해달라고 하는 건 똑같은데 누가 해달라고 하냐가 다른 거예요. 자, 일반 당사자가 해달라고 하면 신청. 그죠? 관공서가 해달라고 요구하면 촉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관공서가 누구예요? 관공서가 국가기관, 또 지방자치단체. 얘네들이 관공서예요. 국가지자체. 국가지자체가 자, 등기관이랑 친해 안 친해? 친해. 자, 우리는 친해 안 친해? 안 친해. 우리는 안 친하니까 정식으로 뭐하고? 신청하고. 얘네들은 친하니까 뒷골목 가서 쏙닥. 그죠? 쏙닥 무슨 등기? 촉탁 등기. 그죠? 그럼 봐줘 안 봐줘? 많이 봐줘요. 생각보다 많이 봐줍니다. 촉탁 등기. 자, 요게 차이점이에요. 또 어쨌든 해달라고 하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해달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자동으로는 안 해주죠? 자, 자동으로 되는 게 뭐 있을까? 자동으로 되는 거, 직거. 이거 하기 싫은데 왜 할까요? 하기 싫은데, 하기 싫잖아.
이 법에 딱 규정이 있어. 요 경우는 네가 이걸 자동으로 딱딱 해줘야 돼. 라고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동네의 행정구역이 바뀔 수가 있지. 그죠? 예, 예전에 우리 김포도 서울 될 뻔했잖아. 그럼 어땠을까요? 만약에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됐으면 어땠을까? 등기부에 나와 있는 경기도 김포시 다 뭘로 바꿔야 돼? 서울시로 바꿔야 돼. 장난 아니죠, 그죠? 생각해봐요. 만약에 됐다면 그 등기부만 바꾸고 계세요? 토지대장, 건축에서 다 바꿔야 돼. 그럼 김포 시민들 다 여기 소관청 가서 신청해? 김포 시민들 다 등기소 가서 신청해? 이거 택도 없잖아요. 우리가 다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 지들이 해야 되겠어? 지들이 해야 되겠지. 그 뭐예요? 자동으로 직권 변경 그래야죠. 그죠? 또 직권 그랬더니 말소. 그거 다 말소하라고. 그걸 뭐 어떻게 말소해? 자, 직권 변경 그래야지. 직권 변경. 그러니까 직권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직권은 말소만 있는 게 아니라고. 직권 말소도 있고, 직권 변경도 있고, 직권 보존 등기도 있어. 직권 보존 등기. 그죠? 직권 경정. 자, 직권 말소를 잘못했으면 직권 회복. 그죠?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 건물 등기. 토지 등기, 뜻의 등기. 대지권의 뜻의 등기, 토지 등기. 그죠? 자, 표제부 해당구, 신청 직권. 직권. 대지권의 뜻의 등기도 직권. 됐죠? 그래서 정해진 게 있어요, 법에. 그러니까 문제되기 되게 좋단 말이에요. 자, 직권을 하는 것도 되게 많죠? 자, 직권 보존 등기도 있고, 직권 변경도 있고, 직권 말소도 있고, 대지권의 뜻, 이런 거. 직권 말소를 회복하면 직권 말소 회복. 이렇게 직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권만 나오면 무조건 말소 그러면 안 된다고. 자, 물론 직권 말소가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자, 그러나 직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청이 없어도 그냥 해야 되는 거.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 됐죠? 예. 그 다음, 또 법에 있는 게요. 명령 등기란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등기관이 뭔가 우리한테 잘못을 했어. 자,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요. 우리가 합법적으로 등기 신청했는데 불법 각한 거야. 등기관도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잘 신청했으나 잘못된 각하가 나오면 어떻게 해? 이의신청하지. 그 뭐라고 할 거야 같아요? 나는 잘 신청했는데 네가 잘못 각하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실행해줘. 이걸 놓치면 안 돼. 내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실행해달라 거예요. 잘못 각하됐으니까 뭐 해달라? 실행해달라. 이걸 실행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등기관이 끝까지 버틴겨. 그래서 어디로 가겠어요? 법원으로 가지. 법원이 딱 보니까 내 편을 들어준 거야. 그럼 법원이 등기관한테 내 편 들어서 뭐라 그래? 내가 원하는 게 뭐였어요? 실행, 그지? 실행해라! 라고 뭐 하겠어? 명령한다고. 이때 명령등이 나온 거예요. 이 신청에서, 자, 내 말을 들어줬을 때, 법원에서 내 편 들어줬을 때, 등기관 편이 아니라 내 편 들어줬을 때, 이걸 이유 있다, 없다? 이유 있다. 그럼 내가 이긴 거야, 이제. 그럼 등기한테, 야, 해줘, 임마! 라고 뭐요? 명령한다고. 요 절차에서만 명령이 나오고요. 자, 법원도 관공서요, 관공서. 법원 관공서요. 예. 그 법원이 등기소에 요 등기해 주세요. 그럼 뭐요? 촉탁이야. 촉탁인데 이 신청에서만 명령이 나올 수 있다고. 알 수 있죠? 법에 딱 그렇게 규정된 거예요. 법원은 관공서요. 예, 법원. 관공서가 등기소에 얘기하는 거 뭐란다? 촉탁이란다. 그렇죠? 우리가 직접 가서 얘기하는 거는 신청. 이렇게 해서 등기 절차 개시 방법이 몇 개 있다? 4개 있다. 자, 그 중에 지금은 촉탁 먼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직권 간단하게 보고, 자, 명령은 이제 이의 신청할 때 뒤에서 보고, 계속 신청 얘기할 거예요, 신청. 자, 큰 구조 보시죠? 네, 그래서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하기 위한 4가지 개시 방법이 있는 거예요. 4가지 개시 방법.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이 있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직권과 명령도 될 수가 있다. 이 외에 등기관은 안 움직인다. 딱 4가지 경우에만 등기를 실행해 준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촉탁으로 넘어갈 건데요. 촉탁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당사자로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꼭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가 있어요. 2가지로 나누는데요. 자, 당사자로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공동신청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꼭 촉탁으로 해야 된대. 그럼 이건 신청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각하사예요. 이거는 신청하면 안 되고, 자, 반드시 촉탁으로만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가압류, 가처분 얘네들이에요.
자, 요 얘기를 먼저 짚고 갈 겁니다. 자, 촉탁 등기는 많이 봐주는데, 자, 뭘 봐주는지를 볼 겁니다. 자, 일단 요 규정부터 볼게요. 자, 신청, 당사자 신청, 또 촉탁, 관공서 촉탁에 따라 해야 되는 거죠. 예. 다만 법률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가 뭐 있을까? 법률에 따른 규정이 있을 때 예외적인 규정이 이거 뭐예요? 직권 또 명령이 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자, 규정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 중에 지금 촉탁 들어갈 거죠? 촉탁. 자, 촉탁은 관공서. 자, 관공서가 누구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얘네들이 등기소 가서 등기 좀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거. 이게 촉탁인데요. 자,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로 들어올 수도 있고, 관공서가 의무자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둘 다 촉탁으로 처리합니다. 그죠? 자, 얘네들은 거래 주체로서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촉탁이지만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당사자로서 들어온 겁니다.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래요. 의무자. 그럼 얘는 등기 필정보를 낼까 안 낼까? 안 내요. 자, 관공서가 권리자래요. 그럼 상대방 등기 필정보 낼까 안 낼까? 안 내요. 자, 등기 필정보를 내지 않아도 처리될 수가 있다라는 거. 예. 다음, 자, 공권력의 주체로서 들어오는 거, 이건 꼭 촉탁으로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요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꼭 촉탁으로 실행이 돼야 되는 거죠. 무슨 체납처분 어쩌고 나오면 다 세무서니까, 세무서는 당연히 관공서니까 촉탁으로 실행되는 겁니다. 자, 수용되는데 사업시행자가 또 관공서래. 관공서 당연히 촉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예. 일반인이 수용한다라고 하면 일반 민간 사업 시행자면 단독 신청해요. 관공서니까 촉탁으로 처리되는 거죠. 자, 임대차 종료 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어디 가서 일러? 법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촉탁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판사님이 야,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자, 등기소에 뭐 한다? 촉탁한다. 자, 이것도 촉탁 등기에 실행되는 거죠. 촉탁. 자, 그 중에 제일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가처분이니까 가처분 얘기할 건데요. 가압류랑 가처분은 뭐가 다를까? 가압류랑 가처분 뭐가 다를까요? 가압류랑 가처분 뭐가 다를까요? 청구금액. 자, 가압류에는 뭐가 들어간다? 청구금액. 돈이 들어가. 됐죠? 자, 가압류에는 청구금액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청구금액, 돈. 채권에, 예, 여기다 써놨죠? 채권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돈을 꺼주는데, 자, 여러분이 저한테, 자, 돈을 한 4천 정도는 꺼줄 수 있죠? 얼굴빛이 변해? 예. 한 4천 정도는 가볍게 꺼줄 수 있죠? 그럼까지 좀 띄어막혀도 좀 괜찮을 정도 금액? 아니에요? 예. 4천을 저한테 꺼주시면 여러분 채권자야, 채무자야? 채권자. 돈 꺼주고 채무자 되면 안 되지. 예. 채권자죠? 저는 채무자. 그럼 담보 잡을 거 안 잡을 거요? 잡을 거예요. 담보 없이 좀 해주지. 예. 그러면 인적 담보, 물적 담보가 있거든요. 인적 담보는 보증 세워라 하는 거고, 자, 물적 담보는 물건 내놔라. 물건. 그죠? 자, 물건 중에서도 그래도 좀 되는 게 부동산이죠? 부동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저당을 잡으실 거죠? 좀 그러네. 안 잡으면 안 될까? 이걸 안 잡아야 스토리가 좀 되는데. 만약에 돈을 꺼주시고 제 부동산에 저를 믿고 담보를 안 잡았어. 이게 되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돈 꺼줄 일 있으면 꼭 담보 잡으세요. 담보 없이 돈 꺼주면 못 받을 가능성 90%야. 알 수 있죠? 예, 분명히 얘기해서 나는 여러분 한번 살려준 거 지금. 예.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4천만 원 꺼주고 담보를 안 잡았어. 얼굴 보고.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부터 연락 안 되죠? 막 찾아가도 집에 잘 안 들어오고. 그죠? 예. 가끔 보면은 막 밥 사면서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뻔뻔하게 굴고 다음날 꼭 간다 그러고 또 연락 안 되고. 그죠? 어떡하실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이 얘기 스토리를 놓쳐서 지금? 예? 돈 꺼지고 못 받고 있다고. 어떡할 거예요? 예? 큰일 났네.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채권자라는 증명을 딴 사람들이 알아볼라. 몰라. 법원에서 내가 채권자로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계약서 썼어 안 썼어? 썼어도 안 해줘. 그게 소송해야 돼. 소송해서 내가 채권자까지만이라도 힘들어. 그럼 그 소송, 나 채권자, 판사님 너 채권자 맞아? 라고 할 때까지. 그죠? 예, 금방 돼, 오래 걸리지.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재산 뒤져야 되겠어.
재산 뒤져야지. 재산 뒤져서 자 당장은 못 잡아. 내가 채권자가 딱 안 나왔으니까 임시로 잡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가압류라 그래. 가압류. 그죠? 그래서 등기부 올려놔야 돼 일단. 그 내가 채권자가 됐다라고 인정받으면 그때 이제 이 순위 잡고 이제 이 뺏어다가 경매를 치든지 하는 거예요. 그죠? 급해 안 급해? 급해. 그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돈 꿔준 게 아니라 제 집을 사기로 한 거예요. 이해가 달라지죠? 사기로 했는데 제가 이 집을 딴 데 팔라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 뭐라 그래? 죽여버려가 아니라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이 문제잖아요. 그 집 딴 데 팔아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우신 이중매매. 이중매매가 돼요? 이중매매 돼 안 돼? 이중매매가 불법이야? 불법이야? 적극가담 아니야? 적극가담은 아닌데? 그럼 이중매매는 불법이요? 나쁜 놈이야? 무효야? 무효는 또 아니야? 헷갈리게 하지 마. 나는 진심으로 너한테도 주고 싶었고 너한테도 주고 싶었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민법은 이제 결론은 누구한테 등기를 쳐주냐면 되지. 알 수 있죠? 예. 네, 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하고 매매계약서 맺어놓고 딴 사람한테 더 비싸게 판다는 소문이 들어. 그럼 가만 놔두겠어요? 일단 조치를 취해야겠어. 조치. 너 일단 나한테 내놔야지 라고 소송하겠죠? 그 여러분들이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판결에서 승소를 받아버리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금방 돼 오래 걸려? 오래 걸리지. 그 사이에 제가 팔아칠 수 있잖아. 거기다가 잠깐 동작 그만! 라고 잡는 거. 처분금지 가처분. 자, 여러분이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을 원하는 거잖아요. 이 부동산 딴 데 못 넘어가게 일단 조치하자.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 그죠? 그냥 돈 꿔줘서 이 재산을 압류해 놓자 임시로. 이거는 가압류. 요거는 돈 문제가 나와. 다른 거 아시겠어요? 예. 가압류는 뭐가 나온다? 돈 나온다. 가처분은 돈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 차이에요. 그 차이. 그죠? 자, 여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다가 여기다 써놨죠? 여기 자 가처분 채권자가 누구예요 지금? 박명수. 자 박명수가 뭘 잡았다? 가처분을 잡았다. 여기 돈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여기 돈이 안 나오고요. 여기 금지사항이 나와. 금지사항. 그죠? 양도 담보권 설정 일체 처분 행위를 금지한다. 딴 데 못 넘긴다. 라고 가처분을 걸어 놓는 거죠? 그럼 가처분 걸고 싶으면 어디 가서 일러? 법원 가서 일러. 자, 법원이, 자, 판사님이 요 가처분을 받아들여가지고, 자, 촉탁을 넣어주는 거죠? 그럼 가처분 등기는 처음 들어올 때 촉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처분을 우리가 단독 신청한다고 X. 이건 촉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촉탁. 자, 촉탁으로 실행됐어. 그럼 유재석이 딴 사람한테 팔아, 못 팔아? 팔아.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어요. 그래서 가처분이 있으면, 자, 제3자 등기는 각하된다고 X. 가처분에 반하는 등기도 일단은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 가처분 보고 들어와, 뭘로 들어와? 보고 들어온 거지, 보고 들어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채권자 박명수가 계속 소송하겠죠? 소송해서 이겨져요. 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져버리면 요 가처분 어떻게 돼? 얘가 졌어, 그냥. 가처분 걸고 졌어. 어떻게 돼? 에? 뭐라고? 요거 촉탁말소. 촉탁말소예요, 그죠? 예. 이제 그거는 얘가 지는 거 시험이 잘 안 나와. 거의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얘가 이겨야 좀 스토리가 되잖아. 얘가 이겨버렸어. 누구한테? 유재석한테 이겨버렸어. 그럼 얘 어떻게 해? 얘. 가처분 각오하고 들어온 거죠? 하고 들어왔잖아. 그죠? 예, 얘가 이겨버리면 얘 어떻게 돼? 죽었지 뭐 그러지 말고. 예? 말소. 무슨 말소? 단독 신청 말소. 그죠? 그놈의 직권 말소 좀 하지 말라고. 그죠? 예. 아무데나 직권 말소 아니라고. 이거 뭐라고요? 단독 신청 말소라고. 자, 얘, 김구라, 3번 얘. 가처분 보고 들어오네, 얘. 얘를 법에다가 표현해야 되잖아. 뭐라고 법에 표현할까, 얘? 뭐라고? 자,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 권리. 요 말소 어떻게? 단독 신청 말소. 단독 신청을 누가 할까요? 승소한 가처분권자. 승소한 가처분권자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뭐죠? 소유권 이전이야. 돈이 아니야, 얘는. 소유권 이전을 원해. 그래서 내 소유권 이전 등기 내놔! 라고 자 박명수가 단독 신청합니다. 이겼으니까.
단독 신청하면서 제주어라고 또 단독 신청합니다. 단독 신청. 그래서 자 3번 이전 등기는 가처분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실효됐다. 나를 침해하기 때문에 죽여버린다. 그래서 자 요것도 단독 신청. 요것도 단독 신청. 누가? 박명수가. 단독 신청 몇 개 넣어요? 2개 넣는 거야. 2개 넣어. 그렇죠? 자 그러면서 얘는 지워지고 자 내 이름으로 들어왔죠? 그럼 요 2번 가처분 어떻게 이제? 이거 직권말소. 이거 직권말소. 이 직권말소. 자 만약에요. 이럴 수가 있어. 3번이 다른 사람이 가압류를 들어올 수도 있어요. 보통 이런 가처분 가압류 들어왔으면 여러 개가 막 들어와 있어. 채권자가 많은 거지. 여기 만약에 3번에 가압류 또는 3번에 딴 사람 가처분이 또 들어올 수 있어. 그럼 얘들 어떻게 해요? 3번에 이전이 아니라 가압류 가처분 제3자가 가압류 가처분 걸었어. 그럼 얘가 이긴 거죠? 그럼 얘 어떻게 해? 또 직권말소래. 단독 신청말소라고. 침해하는 애들은 단독 신청말소라고. 제3자. 그죠? 네. 잘 보세요. 3번 가처분이 제3자가 있었대. 그 가처분 말소는 어떻게 해요? 단독 신청말소. 얘가 이겼으니까. 그럼 요 가처분은 어떻게 해? 요거 직권말소. 가처분이 제3자의 가처분과 내 가처분을 구분해야 되잖아. 그럼 내 가처분을 뭐라 하냐? 당해 가처분 또는 그 가처분, 해당 가처분 이렇게 얘기해요. 당해 가처분.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뭐라고요? 그 가처분, 당해 가처분. 당해 가처분은 어떻게 해요? 이거 직권말소고. 자 나를 침해하는 가처분 권리자를 침해하는 등기말소 어떻게 해요? 단독 신청말소고. 그러면 이제 박명수가 이제 내 거 내놔라고 어떻게 해요? 단독 신청하는 거지. 요 단독 신청과 요 단독 신청을 자 항상 어떻게 한다? 동시에 신청한다. 이렇게 해서 동시신청. 요거 한번 써봐요. 동시신청. 썼어요? 네, 동시신청. 자, 여기 동시신청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요. 자, 요거를 전부 신청 말소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전부 아니라 침해하는. 전부 말소하는 게 아니에요. 침해하는. 자, 침해하는 등기는 단독 신청 말소입니다. 이거 직권 말소 아니라고요. 단독 신청 말소. 그 가처분 말소만 직권 말소한다. 그렇죠? 그래서 등기가 같은 날, 자, 따다닥 3개. 따다닥 3개 들어. 따다닥 하고 3개가 한꺼번에 들어온단 말이죠. 2개는 단독 신청을 동시 신청하고 얘는 직권으로 해준다. 그죠? 같은 날, 자, 3개. 자, 여기 8월 17일, 8월 17일, 8월 17일. 따다닥 3개가 들어온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3개. 그래서 가처분에 대한 얘기까지 봤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이런 촉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앞으로 돌아갑니다. 앞으로 돌아가요. 촉탁 등기에 대해서. 자, 179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179페이지. 179페이지 보실게요. 179페이지에 가끔 얘네들이 종종 출제가 되는데 최근에 요게 나왔어요. 자, 179페이지에 체납처분 보이시죠? 체납처분이라는 건 세금을 냈을까 안 냈을까? 안 냈을까? 안 냈을까? 그죠? 그럼 누가 나서겠어요? 세무서가 나서겠지. 세무서. 그 세무서도 뭐예요? 관공서. 그죠? 그러면 이제 일단 재산을 잡겠죠? 그 우리가 채권자로서 야 돈 내놔라고 할 때는요 임시로 가압류를 걸어. 임시거든. 얘들은 임시가 아니야. 그냥 압류를 걸어. 그냥 뭐 이거는 뭐 임시고 뭐고 소송이고 뭐고 없어. 그냥 압류를 걸어버리는 거야. 다른 거 아시겠죠? 압류를 걸어. 근데 그 세금 안 낸 놈이요 죽었어. 그럼 누가 대신 내야 돼? 상속이 돼야 되겠지, 그죠? 재산이 같이 걸리잖아요. 그럼 아들내미가 상속등기 할까 안 할까? 상속등기 할까 안 할까? 뭐 안 하겠지. 그럼 세무서가 가만 냅둘까? 상속등기 해버릴까? 해버린다고. 뭐 내가 하는 거 아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거 아니까 어떻게 해? 가름하여. 대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알 수 있죠? 그래서 상속인 대신에 그 등기명의 본인 대신에 등기 대신에 각종 변경이나 상속 등기를 안 하고 있다. 상속을 길게 얘기하면 포괄승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거를 대신 함께 할 수가 있다. 그죠? 상속 등기 쳐버리면서 압류를 잡아버린다고. 그죠?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상속이 일어났으면 압류를 못 건다 OX.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압류를 걸어버리는데 그냥은 하면 안 되니까 고쳐놓고 또는 상속 등기 처리해놓고 함께 촉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죠? 예,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다음에 자, 요 얘기도 좀 해보죠.
자, 이거는 그냥 듣고 뭐 이해 안 돼도 돼요. 예. 경매, 공매 다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이제 중개사 되시면 이제 경매도 하실 거죠? 경매 절차 안 배워요? 중개사법에서 경매 절차 배워요? 안 배워요? 배워요? 반 나눠서 배워요? 몇 명 배우고 몇 명 안 배워요? 토요일에 안 나와요? 여러분 중개사 되면 뭐 경매 신청권 대리권도 주고 막 그런다며. 그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경매도 대리해주고 막 그런다며. 그런 거 아직 몰라요? 예, 만약에 경매에서 경락을 받으려면 그죠? 제일 비싸게 써야죠. 만약에 너무 좋은 물건이 있어서 내가 5억 써냈는데 남들이 1억 써냈어. 그럼 내 거예요? 그거 내 거예요? 언제부터 내 거? 경락대금 완납시. 그 5억을 어디다 내? 법원에 내야지. 또 속 없이 등기소에 낸다 또. 예. 법원에 내, 법원에. 법원에 5억 내면서 뭐라 그래요? 법원에 5억 내면서 뭐라 그래요? 2억만 쓸걸. 예? 남들 다 1억인데. 자, 5억 법원에 내면서 뭐라 그래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서를 어디다 낸다고? 법원에 낸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서. 이해되겠어요? 예. 그럼 법원이 돈 받았고 등기소에서 뭐예요? 촉탁하겠지. 이 사람한테 뭐 해줘라? 소유권 이전해줘라. 이 사람이 지금 낙찰 받은 사람이다. 라고. 자, 권리 이전 등기. 권리 이전 등기를 뭐 한다? 촉탁한다. 등기소에다가. 할 수 있죠? 네, 이 사람 소유자다. 돈 다 냈다. 내 거다. 그죠?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 들어본 적 있죠? 말소 기준 권리 이후 애들 샥 소멸시키죠? 그 말소 무슨 말소? 그거 아니라고. 자, 그 소멸한 권리는 어떻게 한다? 촉탁으로 말소하는 거. 촉탁 말소. 이것도 촉탁, 이것도 촉탁. 그죠? 예. 만약에 거의 관련된 자, 압류나 뭐 얘들 전부 다 말소하겠죠? 정리 다 해줘야 돼. 무슨 말소? 촉탁 말소. 다 촉탁이라고. 그래서 자, 경공매 관련해서 권리 이전하고 정리해주고 전부 다 뭘로 한다? 촉탁으로 한다. 이것도 욱하고 뒷건 올라오지 말라고 이거다. 촉탁이라고. 그죠? 예. 촉탁 얘기한 겁니다. 자, 압류 등기를 촉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압류 등기 말소를 촉탁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풀렸잖아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압류 등기를 촉탁한다고 X. 압류 등기 말소를 촉탁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 자, 그다음 밑으로 가시면 자, 이번에는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하 체연합 처분을 일어나 압류를 촉탁. 상속재산에 체납 처분 압류 촉탁한대. 그러면 지금 사람이 죽었어 살았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상속 등기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상속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자, 다음 이번에는 자, 촉탁 등기의 특징. 자, 쉽게 말해서 봐준다 안 봐준다? 봐준다. 많이 봐주겠다. 촉탁이니까 우리끼리니까 봐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편으로 해줄 수가 있다. 되게 봐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편으로 신청서 보내면 어떻게 돼? 각하당해. 근데 얘네들은 자기들끼리니까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한 거죠. 자, 촉탁은 등기 필 정보를 낼 필요가 없다. 그렇죠? 예, 인감증명도 관공서는 안 됩니다. 예. 주소 증명도 예외가 하나 있는데 요즘 이거 잘 안 나오더라고요. 미리 좀 할까? 예. 다시 주소 증명. 예. 자, 주소 증명을요 우리가 제출 또는 제공하는 거죠. 주소를 내는 거야. 나 여기 살아요. 내는 거. 자, 이거는 권리자 거, 의무자 거. 등기 권리자의 주소를 내요, 의무자 주소를 내요. 둘 다 그러지 말고 하나 찍어. 권리자만 내. 권리자만 내는 거예요. 어떤 권리자냐? 새로 등기 명인이 돼. 그럼 등기부의 주인공으로 올라가. 그럼 이름만 써요? 주소도 써요? 주소 써야지. 등기관이 주소 쓸 때 보고 쓰라고 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현재 써 있기 때문에 굳이 주소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주소 증명을 내고 이 사람 원래 주소 증명을 안 내는 겁니다. 될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예외적으로 자, 소유권 이전 등기래.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소유권 이전이야? 그러면 너는 원래 내는 거니까 내고 너도 내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자, 이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제공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원래 주소는 누구 거 냈는데? 권리자 거 냈는데. 그죠? 의무자도 내는 경우가 뭐가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 하나가 추가된 게 의무자 동일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것도 하나 더 있어요. 이제 나중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예.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이 부분에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판결을 받았다는 거야. 판결을 받았으면 보통 이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진 거지. 졌으면 협조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자, 이럴 때는 권리자는 주소를 내고 의무자는 안 내도 된다로 바뀌어요. 다시. 자, 판결을 받았으면 아무리 소유권 이전이라도 의무자 주소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럼 누구 것만 내면 된다? 권리자 것만. 자, 여기 보시면 자, 매각 공매처분 자, 촉탁할 때 또는 판결을 받았을 때 마찬가지예요. 판결을 받았거나 촉탁을 했거나 이게 마찬가지예요. 판결, 촉탁, 경매 이런 경우 권리자만 내고 의무자는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는 촉탁이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했으면 주소를 원래는 둘 다 내는 거란 말이에요. 둘 다 내는 거지만 판결이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의무자는 낼 필요가 없다. 그럼 누구 것만 내라? 권리자 것만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넘어가려면 좀 찜찜한데. 자, 뒤쪽으로 잠깐 갔다 올게. 어디로 가시냐면, 자, 그대로 가셔서 220페이지 참조. 자, 220페이지 참조. 자, 220페이지 뒤쪽에 잠깐 가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220페이지 보이시죠? 네, 주소 증명은 누구 거? 권리자 거. 주소 증명 권리자 거. 어떤 권리자? 새로 등기 명의되는 경우. 자, 이때 권리자 주소 내라. 새로 더 쓸 때 보고 쓰게. 등기관이 이제 내라는 거죠. 근데 자, 여기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래. 자, 이때는 누구 것도 의무자 주소 증명 정보도 내야 된다. 여기 하나 추가됐죠? 예, 등기 의무자의 동일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여기 추가됐어요. 그죠? 예, 요 경우도 의무자 주소 증명 정보를 같이 내라.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얘기하냐면 이쪽이에요. 자, 이쪽이에요. 자, 특칙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특칙. 특칙. 밑에 특칙 있죠? 특칙이. 자, 세 가지인데요. 판결, 자, 경매, 촉탁 세 가지. 판결, 경매, 촉탁. 이럴 때는 아무리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라도 자, 권리자의 것만 제공하게 돼 있다. 그럼 의무자는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소유권 이전이면 둘 다 내는 건데, 판결, 경매, 촉탁일 때는 권리자 것만 낸다. 뒤집어서 의무자는 이때는 안 내도 된다라는 거예요.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촉탁 등기와 관련해서 여기까지 같이 연결해봤어요. 자, 다시 돌아갑시다. 자, 촉탁 등기는 꽤 봐주는 게 많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셔서 179페이지죠. 179. 자, 179페이지에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주소 증명 얘기했고요. 그다음 자, 등기법 29조에 각하사유가 몇 개 있다? 11개. 자, 11개 중에 1호가 뭐예요? 1호가 관할위반. 자, 2호가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그죠? 예, 3호부터는 모르겠고. 자, 11호가 뭘까? 11호가 뭘까? 11호. 자, 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예, 잘 보세요. 자, 등기 기록에, 자, 부동산의 표시가 어디 써 있어요? 표제부에 써 있어. 표제부. 이 표시는 지적. 자, 지적은 토지 대장, 또 임야 대장, 또 건축물 대장. 대장이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딱 맞아야 돼. 같은 부동산이어야 돼요. 같은 부동산이 등기랑 대장이랑 딱 맞아야 돼. 이게 일치하지 아니하면 각하한다. 요게 11호예요. 그다음에 자, 우리가 등기해달라고 내는 거 이게 뭐예요? 신청서 또는 신청 정보. 신청 정보에도 부동산 표시를 쓸까 안 쓸까? 써야 돼. 근데 이게 대장이랑 안 맞으면 어떻게 해? 각하. 그럼 이제 말을 이렇게 쓴다. 신청 정보 또는 등기 기록에 부동산 표시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해? 각하한다. 라고 자, 29조 몇 호? 11호에 써 있어. 다시 이게 머릿속에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 놓쳐버리면은 나중에 정리 못합니다. 예. 자, 등기 기록에도 뭐가 써 있고, 부동산 표시가 어디 써 있고, 표제부에 써 있고, 그죠? 예, 표시는 지적,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에 써 있는 부동산 표시랑 등기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랑 안 맞으면 어떻게 해?
각하. 자, 또 우리가 써내는 등기 신청서에 부동산 표시 써내겠죠? 걔랑 대장에 있는 부동산 표시랑 안 맞으면 어떻게? 각하. 됐죠? 예. 요거 당연히 서류 안 맞으니까 각하는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신청할 때만 적용된다.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지들은 적용 안 받겠다. 지들은 뭐요? 촉탁. 촉탁일 때는 자, 등기 기록과 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하여튼 별짓 다 하는 거야, 지들은. 그래서 각하한다, 실행한다. 실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 상당히 많이 봐준단 말이에요. 이게 시험이 나와요. 이거 각하한다면 틀린 거요. 촉탁이기 때문에 실행한다. 우리가 신청하는데 이런 거 걸리면 얄짤없어요. 얄짤없는데 촉탁이니까 이런 것까지 봐준다. 그렇죠? 예. 됐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32에 나온 문제인데요. 한번 볼까요? 예. 자, 1번 관공서가 경매로 인한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어떻게? 촉탁. 경매로 이전 등기 촉탁하죠. 그죠? 예, 촉탁 신청서를 법원에 냈으니까 돈 받았다요. 해드려라. 라고 촉탁 들어간단 말이죠. 이때 등기 기록과 대장에 자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않는데 실행에 각하해. 실행해야지. 실행해줘야죠. 틀렸죠? 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네, 딱 기출문제예요. 최근 문제죠. 자, 우편 촉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네, 관공서가 의무자래. 얘 등기 필정보 내 안 내? 안 내지. 안 내. 자, 다음 거래 주체로서 들어왔대요. 그럼 공동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됐죠? 자, 촉탁으로 위한 절차는 법률에 따른 규정이 없으면 신청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은 1번만 틀린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자, 해설에 부동산 표시가 써 있고요. 부동산 표시가 등기에 써 있겠죠? 또 대장에 써 있겠죠? 이게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한다? 각하사유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 신청 정보에도 부동산 표시를 쓰겠죠. 요게 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면 각하다. 자, 요거는 신청할 때 주로 적용하기 때문에 촉탁일 때는 예외로 배제시켜 주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엿장수 맘대로라고 생각해요. 예. 사실 근거 없는 해석인데 예. 자기네들끼리 등기 얘기를 이렇게 해버리고 있어. 지들끼리는 봐주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예. 좀 웃겨요. 예. 그래도 이제 저는 어차피 강의하니까 이런 소리 해도 여러분 시험장 가서 웃긴 소리 하네 그러면 안 돼요. 예. 시험장 가면 시킨 대로 해야 돼. 시킨 대로. 예. 그 합격하시면 뭐 막 욕해도 되는데 합격하기 전에는 뭐 법제도를 비판하면 착살납니다. 그러면 안 되고 현행법을 외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예, 지금 현행법. 그러니까 꼭 시험장 가서 해석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시험장 가서는 내가 외운 거 맞추는 거지. 혼자 자기만의 주장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자, 이제 촉탁 이 정도 보시고요. 이제 직권 등기들이 나옵니다. 직권 등기들. 자, 요거 보기 전에 자, 우리 문제집 갖고 계시죠? 기출 문제집. 요거 관련 문제 몇 개 좀 보고 갈게요. 자. 문제로 49페이지고요. 문제로는 49페이지고 해설지로는 자, 해설지로는 90페이지고. 예. 뭐 아무거나 보셔도 돼요.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출문제는요 그냥 답 보고 해설 봐도 돼요. 예, 걱정 마시고 막 푸는 척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냥 예. 그러니까 다 문제 형태 보고 다 외우는 거예요. 그 이렇게 됐구나로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지 여러분 실력평가 전혀 아닙니다. 기출문제 가지고 실력평가 하려고 그러면 그 올해 합격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깡그리 외운 다음에 응용문제를 이렇게 응용하는구나. 그럼 이럴 땐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를 여러분이 깨달아가는 게 공부하는 것이지 기출문제 가지고 아껴두고 있다가 나중에 풀어봐야지 이딴 소리 하면 안 돼요. 싹을 외워야 됩니다. 여름 전에 이 답을 그냥 외워버려. 답을 이 형태 문제 답이 이거였어. 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해서 다 외워야 돼요. 그렇게 접근하셔야지 기출문제를 나중에 아껴두고 있다가 뭐 회차별로 쫙 풀어봐야지 이딴 소리 하면 올해 시험 떨어졌다 보시면 돼. 그냥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예, 답 찍어놓고 외워도 되고 해설 보고 외워도 되고 상관없어. 어떻게든 외우라고 외우는 거죠. 예. 자, 여기 보시면 예, 관공서가 상속재산 체납처분 보이시죠? 압류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상속됐나 봐. 상속인이 상속 등기 안 하겠지. 그럼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외워서 풀어요. 외워서. 그죠? 자, 다음 계속 갑니다. 자, 법원에 촉탁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신청됐으면 어떻게 해? 각하지고.
촉탁으로 할 건데 신청됐으면 잘못했으니까 각각. 그죠? 자, 여기 신탁원부 기록변경, 요건 이제 신탁에서 할 건데요. 신탁원부 기록변경에 나오면요, 앞에 주어를 딱 보는 거야. 신탁원부 기록변경은 직권도 있고 촉탁도 있고 신청도 있어요. 근데 자, 주어에 따라서 결정돼. 법원이야, 그럼 뭐겠어요? 촉탁이에요, 촉탁. 신탁원부 기록변경 딱 나오면 요거 바로 결정해야 돼요. 앞에 등기관이 나왔다 그러면 직권, 법원이 나왔다 그러면 촉탁. 그래서 요 지문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딱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그 기술적인 부분이거든. 그다음에 4번에 우편 촉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랬죠. 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신청이나 촉탁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신청 등기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했었죠. 자, 2번도 보시죠. 2번. 1번에 보시면 처분금지 가처분. 이후에 가처분 채무자를 의무자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요걸 딱 보시고 가처분 건해가 이겼을까 졌을까? 가처분 걸고 이겼을까 졌을까? 이겼다. 이걸 해석해내야 돼요. 아까 박명수가 가처분을 걸어놓고 승소했죠? 그럼 그 뒤에 들어온 애 어떻게? 단독 신청 말소. 그거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거 보시면 신청하면 얘가 이겼구나 박명수가. 그럼 이건 승소했으니까 단독 신청 할 때 가처분 후에 맞춰진 애들 다 지워요? 전부 지워요? 침해하는 지워요? 침해하는.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 침해하는. 침해하는 등기를 어떻게 한다? 단독 신청 말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로 바꿔가지고 틀리게 된 거란 말이죠. 자, 걔 지울 때,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가처분에 의한 실효라고 아까 써 있었단 말이죠. 꼭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자, 그 가처분 어떻게? 그 가처분은 직권말소. 그 가처분 직권말소. 이거죠. 자, 나머지들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것도 진짜 오래된 건데, 22회면 언제예요? 13년 전?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거든요. 그럼 소유권 이전을 막는 처분 제한도 전부 다 주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주등기면 거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도 주등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으면 딴 사람한테 팔아 못 팔아? 팔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빌려줘 못 빌려줘? 빌려줄 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침해하면 나중에 말소 될 걸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빌려주는 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가압류 가처분은 처음에 들어갈 때나 말소나 원래 촉탁입니다. 촉탁. 가압류 처음에도 촉탁으로 들어가고 말소도 촉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촉탁. 이거는 가압류 등기를 내가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촉탁으로 해야 될 걸 신청하면 각하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죠. 자, 가처분이 있어. 자, 그러면 금전채권 써, 안 써? 안 써. 자, 가처분에 금전채권 안 쓰죠? 가압류에 쓴다. 가압류. 금전채권 안 들어갑니다. 공유 지분이 있네. 자, 공유 지분은 팔 수가 있으니까, 자, 팔지 말라고 가압류를 거는 것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자, 합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 합유는 지분이 있어. 근데 합의 지분은 이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는 못하는 거예요. 공유 지분은 가압류 가처분이 다 되는 겁니다. 자, 4번 보실게요. 4번. 을소유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자, 가처분이 2월 1일 날 들어왔대. 2월 1일. 2013년 2월 1일이래요. 2월 1일. 2월 1일이면 추워요? 추운가요? 지금 5월 달인데 왜 이렇게 춥죠? 그래서 2월 1일 추워요. 그죠? 2월 초에 가처분을 등기를 걸었어요. 그죠? 갑이 가처분을 걸었어요. 그럼 누구 거 지금? 을. 자, 갑이 을을 의무자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대. 그럼 이겼을까 졌을까? 가처분 걸어놓고 이겼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가처분 걸어놓고 이겼구나 하니까. 그러면 제3자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럼 제3자는 어떻게 해요?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는 거지. 할 수 있죠? 그럼 제3자가 나를 침해하냐 안 하냐 그걸 따져주는 거예요. 침해하냐 안 하냐. 여기는 1월 7일 등기된 가압류래. 그럼 얘는 추워 안 추워? 엄청 추워. 지금 1월달 엄청 추워. 나는 그래도 좀 덜 춥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럼 요거 지워 못 지워? 못 지워. 그럼 거기 걸린 애도 못 지워. 그죠? 이거는 내가 침해하는 거야. 걔가 나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 그죠? 여기도 보세요. 1월 8일 등기됐어. 추워 안 추워? 엄청 추워 지금. 엄청 추워. 그럼 이거 지워 못 지워? 못 지워. 거기 딸린 경매도 못 지워.
그죠? 아무리 뭐 6월이고 7월이고 이거 아무리 더워도 얘들은 앞에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못 건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자, 임차권 등기명 4월. 이건 춥진 않죠? 예. 근데 왜 뭐라 그랬냐면 대항할 수 있는 붙었어. 그럼 얘는 2년 전에 대항력 갖춘 거야. 그죠? 선순위인 거죠, 이게. 그럼 지워 못 지워? 못 지워. 그죠? 못 지워. 자, 5번에 보시면 1월 9일 등기된 저당권. 그죠? 예, 되게 추운 날 등기했죠? 이거 못 건드려. 여기 걸린 경매도 못 건드려. 근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보세요. 1월 9일 체결된 매매계약. 1월 9일 체결된 매매계약이라고 우리가 알아 몰라? 몰라. 2월 달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죠? 이게 등기가 언제 들어왔어요? 8월 들어왔어. 이거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죠? 이게 어떻게 될까? 이거 어떻게 될까? 그치, 단독 신청 말소. 막 쫄았잖아. 직권 말소 올라갈까봐. 직권 말소 아니라 단독 신청 말소 된다고. 이거 얼마나 무서워.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아, 지금 안 무서우면 안 돼, 지금. 남의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야, 지금. 여러분이 중개사인데 가운데서 1월 9일 날 체결시켰는데, 예? 가처분이 언제 들어와? 2월 달에 들어와. 예? 그러고 나서 8월 달에 잔금 치르고 등기 쳐놨더니 얘가 가처분이 이겼다고 하면서 나오면 얘 어떻게 돼? 단독 신청 말소라고. 그죠?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운 얘기라고, 무서운 얘기라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가등기를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가등기를. 이때 가등기를 넣었다 그러면 2월 달보다 선순위잖아. 그죠? 그럼 얘가 가처분 넣어봤자 가등기 다 선순위 걸었으니까 본등기 치면 죄를 지을 수 있어. 그죠? 예, 그래서 가등기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왜 가등기들을 안 할까? 계약서 1월 달에 쓰고 8월 달에 잔금 치고 등기하면 한 7, 8개월 동안은 내 거가 아닌 거잖아, 지금. 지금 잠이 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죽어. 지금 인생 망치는 거야, 이거 한번 걸리면. 생각해봐요. 그럼 가등기 걸어놓으면 안심이잖아. 그거 가등기 왜 안 할까? 몰라서 돈 들어가니까. 가등기도 돈이 들어. 그럼 제 개인적인 주장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가등기는 면세해줘야 돼. 수수료도 안 받아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등기 걸 때 들어가는 비용을 면제시켜준 특별법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만약에 그게 되면 사실 가등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거 면세해줘도 국가적인 손해가 없어 어차피. 근데 만약 가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가 확보되니까 훨씬 더 안심되겠지. 그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주장이에요. 예.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특별법은 좀 만들어줘야 돼. 가등기를 자유롭게 사람들이 심지어 요즘에 이제 핸드폰으로도 등기할 수 있다며 이제 좀 있으면.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오케이 둘이만 합의하면 공동신청으로 핸드폰으로 가등기를 거는 거지. 돈도 안 들고. 그러면 이후에 가처분이 들어오더라도 끄떡없잖아요. 지금 잠이 오면 안 돼. 심각한 상황이야 지금. 예. 제가 이 정책 발표하는 거 지금 제가. 예. 그래서 가등기를 할 때 좀 이렇게 좀 비용이 안 들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예. 동시에 전 전세 등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봐요. 전세 등기도 안 하잖아 사람들이. 왜 그래? 돈 드니까 안 하는 거야. 뭐 세금 들어가고 뭐 수수료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간단하게 면세로 해줘야 된다. 개인적 주장 중에 지금. 그럼 훨씬 더 부동산 거래 안전해지겠지. 그죠? 예. 그래서 요거 체결돼봤자 의미 없다. 등기 접수 일자가 이날이면 이때부터 얘가 소유자가 되니까. 얘는 가처분보다 후수니까 침해하는 거죠? 얘는 말소 무슨 말소? 단독 신청 말소. 그죠? 예. 자, 하나만 더 하고 쉴 테니까 그때 주무세요. 후음하고 쉴 거요. 뭐 이렇게 내내자. 자, 봐봐. 예, 갑소유의 토지, 그죠? 자, 이 땅 누구 거라고? 갑거라고, 그죠? 자, 을이 저당을 잡았어요. 그죠? 이거를 1월 달에 칠게, 1월 달. 저도 잡았어. 그 다음에, 자, 병이, 자, 뭘 잡았어? 가처분을 걸었어. 그럼 2월 달에 칩시다, 2월 달. 그 다음에 얘가 감 잡았어. 이게 3월 달. 자, 그리고, 자, 을 1월 달에 저당권에 의한 경매. 요거를 4월 달에 할게, 4월 달. 됐죠?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을의 저당이 언제 들어왔는데? 1월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자, 1월 달에 저당이 있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가처분이 들어오고, 3월 달에 가압류가 들어오고, 자, 4월 달에 여기서 경매가 걸렸어. 그죠? 자, 우리의 주인공은 가처분이야. 그죠? 가처분이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시험 문제 구성상. 그럼 뭐, 얘는 건드려, 못 건드려? 못 건드려. 얘는 건드려가 뭐야? 단독 신청 말소, 그거. 단독 신청 말소라고. 얘는
못 건드려, 못 건드려. 왜? 백그라운드가 여기거든, 백그라운드가. 그죠? 얘만 단독 신청 말소고, 얘하고 얘는 말소시킬 수가 없다. 그럼 뭐, 얘는 이겼겠죠? 짓는 건 시험 안 된다니까? 이겼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 당해 가처분. 그 가처분은 직권 말소야지. 그치, 직권 말소. 그거 생각하고 읽는 거야, 이제. 그죠? 예, 그러면, 자, 이 가압류 어떻게 해? 가압류. 가압류 어떻게 해? 예? 직권 말소 아니라 단독 신청 말소. 단독 신청 말소. 이게 답이고 틀린 거지 뭐. 그렇죠? 예. 그다음에 자, 병의 가처분 말소. 얘 가처분 어떻게 해? 얘 가처분. 예? 요거는 신청 말소가 아니라 직권 말소. 그렇죠? 이 가처분은 말소 촉탁이요? 아니죠? 직권 말소. 그렇죠? 예, 이거는 자, 신청도 아니고 촉탁도 아니고 직권 말소. 직권 말소. 그다음에 자, 병은 의뢰 저당권에 의한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요거죠? 요거. 자, 지워 못 지워? 못 지워. 자, 말소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다 틀리게 해놓고 2번만 맞는 겁니다. 진짜요. 자, 가처분까지 봤고요. 자, 조금 쉬었다 해서 갈게요. 예.